네, 일단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서게 된 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하기 앞서서 그냥 제가 일방향적인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인생 선배인 양 가르치러 온 거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반응도 많이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몇 가지만 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서 학사 편입학이다 한번 손 들어줄 수 있나요? 학사 편입학. 소수 있네요. 나는 4학년이다. 혹은 4학년 또는 수료생. 3학년? 2학년? 1학년? 1학년 없죠. 아직은 학교를 즐길 나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들이 보통 훨씬 많은 것 같긴 한데, 좀 제가 오늘 이걸 조사를 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사실 시험을 어떻게 하면 잘 보냐는 아니에요. 제가 잘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2020 학년도에 편입학을 한 사람이고, 전 지금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수많은 이제 선배들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사실 매번 올 때마다 학생한테 여쭤보거든요. 제가 진짜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제는 결국 입시 너머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한 명 정도는 해주는 게 좋다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이 입시 너머의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선배들이 사실 오늘 공부 방법을 말씀 주신 여러 합격생들도 다 어차피 자기 경험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이야기도 단 하나의 정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나한테 정말 맞고 나한테 유익하고 내가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싶으신 거는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은 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고, 저 사람의 길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꼭 잘못하는 건 아니다 라는 자신감 하나는 그냥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 장표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개만 좀 설명을 하고 끝낼 건데, 뒤에 Q&A를 일부러 좀 Q&A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른 선배분들도 다 오셨으니까 같이 Q&A 받으면서 혹시 제게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나중에 좀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너무 작은데요?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을 테니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편입을 2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전적대가 외대 정치외교학과였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정치외교학 교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정치 철학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외대 정치외교학과에 가서 저는 늘 논술을 쓰고 맨날 막 존 롤스의 정의론과 막 마이클 샌델 교수의 민주주의와 막 이런 것도 읽으면서 되게 도취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민주주의는 이런 거지. 뭐 정치란 이래야지. 약간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학교를 붙어놓고 이제 좀 입시 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스스로 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좀 부끄러움이 있어가지고 등록을 해놓고 재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1학년 1학기 학사 경고를 받고 편입학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건, 학사 경고를 받고 입시를 하는 사람도 합격할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제가 원하던 대학에 도전을 실패를 하고, 그리고 외대로 돌아와요. 돌아오고 나서 그냥 여기서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 나가야겠다. 왜냐면 그때 재수할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단 하루도 더 공부를 못 하겠어가지고 그냥 돌아와서 그냥 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제가 편입학을 2학년 2학기 하고 나서 편입을 했는데, 성적 장학생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전형적인 잠수함으로 시작해서 이제 뛰어오르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제가 처음으로 편입이라는 길을 알게 됩니다. 사실 굳이 연고대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건 아니었고, 그냥 뭔가 재수 때 정말 너무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아쉬우니까 뭔가 내가 졸업하기 전에 다른 기회들이 있으면 좀 더 그냥 해봐야겠다 라는 되게 가벼운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첫 번째 편입이었고, 그때 당시 지원했던 과는 연대는 국제학부, 그 다음에 고대는 정외였어요.
그 당시엔 제가 아직 정치외교학에 대한 그 꿈을 못 버렸던 시기여가지고 그때 이렇게 2개 지원을 했고 단 하나도 2차까지 못 갔습니다. 1차에서 다 공탈을 했고 제가 오늘은 막 제 경험에 대해 제 논술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진 않겠지만 저는 가서 글씨가 안 써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를 진짜 완전 말아먹었던 케이스고 저는 2번째 붙었던 케이스인데요. 그 중간에 이제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우연찮게 제가 제 인생 첫 번째 인턴십을 하게 돼요. 네, 인턴십을 하게 되는데 그때 회사에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게 저는 우버라는 회사에서 첫 번째 인턴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한테 주어진 롤이 세일즈 오퍼레이션이라는 롤이었어요. 그게 영업 기획 같은 건데 이제 직접 영업을 서포트하면서도 뒷단에서 이제 전체 영업 전략이라던가 기획이라던가 오퍼레이션을 서포트하는 당연히 인턴이었으니까 막 되게 주요한 막 되게 멋진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뒤에서 조금 약간 말다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느 정도로 바보였냐면 여러분 다 엑셀 쓸 줄 아시죠? 이제는 엑셀 다 쓸 줄 아시죠? 제가 엑셀에 탭 색깔을 어떻게 바꾸는지 에버리지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를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우버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뽑혔나 싶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내 사수한테 죄송한데 혹시 에버리지 함수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핀플한 소리를 들어가며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인턴십이었는데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온 게 아니라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는 게.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해볼까? 왜냐면 저랑 같은 나이대에 제 인턴 사수가 저랑 동갑이었고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너무 잘하고 막 나는 막 엑셀 함수 하나 못 걸겠는데 저는 너무 잘하고 막 비즈니스에서 너무 잘 이해하고 막 남들이 막 저는 1시간씩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5분 설명해주면 다 잘하니까 약간 저 친구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기왕 입시 도전을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했으니 경영학을 좀 공부를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2번째 해에 경영학으로 다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연대 경영이랑 고대 경영을 이제 2번째 했고 그때 한 3개월 정도 직전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교수님께 저 3개월만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뒤에 하고 해서 총 9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저 첫 해에 한 6개월 하고 2번째 해에 한 3개월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운이 좋게도 2 학교에 모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독수리가 될 것이냐 호랑이가 될 것이냐. 근데 제가 우연찮게도 저는 여기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되게 웃긴 이유로 그냥 여기 근처에 살았다는 이유로 그래 학교 가까운 게 장땡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연대를 갔어요. 연대를 간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학교를 딱 선택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래서 거리가 진짜 의미가 없어지는 그렇게 2년을 보냈는데 어쨌든 그게 제가 사실 막 별 이유 없이 그냥 연대 경영을 선택한 이유였고 졸업하고 나서 수료를 해놓고 한 반년쯤 지난 시점에 이제 그 구글에서 오퍼를 받아서 이제 구글에서 일한 지 지금 딱 2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한 지 만 2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제가 어떤 경험들을 좀 쌓아왔는지 제가 제 링크드인을 이렇게 캡처를 해서 왔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저는 막 이 과정에서 사실 편입을 하기 전에 한 인턴 2개, 편입을 하고 나서 인턴 2개, 그리고 중간에 창업 2년 반, 막 이렇게 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모든 것들을 제 스토리로 엮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커리어 서칭을 할 때도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그거 오늘 포함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는 그 편입이라는 게 단순히 그 입시 너머에 나의 스토리로서 보통 어떻게 풀릴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편입이라는 거에 대한 편견이 좀 어떻게 현실에서는 좀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구글 광고랑 컨슈머 앱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일반 소비자 향이 볼 수 있는 저희 서비스들, 예를 들어 제미나이 같은 AI나 아니면 저희 구글 검색, search 같은 거,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얼마 전에 반출이 허용된 구글 맵스 같은 그런 프로덕트들을 마케팅하는 롤을 저는 프로덕트 마케터로서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고 바로 Q&A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소 20분 이상 남기는 게 제 목표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편견. 그 편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을 만한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할 거고, 두 번째는 목표의식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왜 하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 마지막은 커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수단이잖아요, 편입은. 그냥 여러분들 편입하고 나서 인생의 모든 걸 이뤘어, 이제 관에 누워도 이제 여한이 없어,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정 중에 하나일 뿐 이 편입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고 그 너머의 커리어를 어떻게 좀 쌓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거듭 말하지만 저도 제 경험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되게 저보다 창업을 더 많이 해보셨거나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좀 가져갈 수 있는 테이크어웨이가 있으면 그것만 이렇게 쏙쏙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편견에 관해서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아요. 편입생들은 혹시 편견 없나요? 들어가고 나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재학생들이 혹시 우리를 다르게 인식하진 않나요? 혹시 이 편견에 대한 걱정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세요? 없어요? 두 분? 세 분? 다섯 분? 끝이에요? 다 남들은 상관없어. 남들이 뭘 하든 내가 들어갔는데 어쩌라고, 이건가요? 맞아요? 좋은데요? 좋아요. 그 태도를 유지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진짜로 사실 이게, 제가 진짜 지금 6, 7년째 막 이런 특강을 교수님께 충성하며, 저도 이제 국향 퀴즈이기 때문에 이제 충성하며 막 다녀보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이건 되게 드릴 수 있는 말이, 간단한 게,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리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 있긴 해요. 근데 더 긍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은 못 봤고, 긍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대입이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는 아닌데, 어쨌든 예전에 경영학과를 예를 들어 갈 때에 비해 지금은 갈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잖아요. 지금 문이과가 막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평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지금은 의치안 아니면 막 나머지 그냥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전보다 이 위치에 오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반면에 편입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입은 기본적으로 수십 대 1의 경쟁률이고, 글로서 승부를 해야 되고, 면접이 있으면 그 면접까지 잘 봐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아예.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이 있었으면, 편견이 있었으면 있었지, 부정적인 편견을 가진 친구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설령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 긍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정작용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못 봤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있으면 어때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내 인생 책임져 줄 거 아니잖아요. 막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스트레스 받아서 막 내가 뭐 공부 못하고 이러면 사실 그냥 내 손해잖아요. 그냥 누가 편견이 설령 들어가서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냥 나만의 중심을 잡고 그냥 개무시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남들의 편견에 하나하나 휘둘릴 것 같은 사람이면 사실 시험 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 치고, 과연 내가 그 몇 개월 혹은 몇 년에 걸친 도전을 진짜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그럴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그런 사람 없을 거지만,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무시해라. 걔 뭐 중요하냐? 걔 내 인생 책임져 줄 거면 오케이.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견은 애초에 걱정할 이유도 없고, 설령 걱정이 든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을 잡고 걱정을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의식에 관한 건데요. 이걸 왜 하냐라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의 결론은 사실 저거예요. 그냥 연고되는 환경의 변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체로 주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가지도 않고, 사실
뭐가 그렇게 특별히 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만, 연고대가 주는 밸류는 전 딱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친척 만났을 때, 어유 연대 갔어, 어유 고대 갔어. 좋죠. 좋아요. 근데 그걸 위해 입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했을 때 하나 딱 있다면 그게 뭐냐? 기회를 좀 더 많이 주죠. 더 사회적으로 많은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한 사람들이 더 많은 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동문이라는 이유로, 같은 과라는 이유로, 같은 뭔가 커머널리티를 쉐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게 학회라는 형태, 동아리라는 형태, 동문회라는 형태, 뭐 등등등 여러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죠. 단 그 기회들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분들이 너 혹시 인턴십 할래? 내가 다 도와줄게. 꼭 와. 이렇게 하는 기회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공간에다가 기회를 뿌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래서 늘 중요한 건 연고대라는 타이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어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너머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이걸 진짜 하고 있냐라는 그 인식이 지금부터 정립되는 게 중요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학업 계획서에도 녹여야 되고 나중에 면접이 혹시 있는 학교들은 면접에 가서도 그걸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인데 진심이어야 돼요.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 자기 자소서 봐달라고 혹시 중학생들이 특목고 가겠다고 자소서를 여러분들은 혹시 봐달라고 혹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 자소서 보면 자기소개서나 뭐 면접 이런 거 도와주다 보면 걔가 지가 하는 말을 정말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닌 말인지 한 30초는 알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학교의 교수님들도 학교에 그걸 평가하는 분들도 그냥 1분도 안 걸려. 그냥 30초로 쭉 훑고 나면 그게 진심인지 얘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한 건지 AI를 통해서 그냥 쓴 건지 그냥 보면 알아요. AI의 문체냐 안 문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얘가 하는 얘기가 진짜 말이 되는 건지 진짜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지는 그냥 보면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목표의식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좋은 목표의식을 만드는 건 뭐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편입 입시에서는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입시가 어떤 입시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는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편입은 명확한 제한이 있잖아요. 일반 편입은 대학교 2학년을 수료해야 되고 학사 편입은 학사를 수료를 했어야 되고 라고 하는 되게 상대적으로 엄청 하이 바를 세팅을 해놨는데 이 바가 왜 있냐 이거예요. 제가 그냥 이건 제 해석이지만 저는 수시 정시는 그냥 꼬마들 중에 똑똑한 애 뽑는 거예요. 그냥 다지선다형 더 많이 맞춘 애 뽑는 거야. 근데 편입은 꼬꼬마 뽑는 입시가 아니에요. 어차피 한정된 이 정말 작은 자리에 정말 수천 명이 지원을 하는데 교수들이 기왕 이 자리를 누구한테 주면 얘가 진짜 내가 얘를 뽑아준 게 값어치를 할까를 생각하면서 뽑는 자리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거기서 교수님들이 그걸 뽑는 사람들이 중요시 할 만한 것들은 얘가 뭐 학점이 A0인지 A 플러스인지 뭐 4.3인지 4.2인지 4.17인지 그게 중요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걸 스태핑스톤 삼아서 그 너머에 어떤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될지 생각해보면 사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꼬꼬마 뽑는 입시에선 그냥 똑똑하고 점수 좋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입시 독편사나 막 이런 데 돌아다니면 학점 낮은데도 뚫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걸 뚫는 이유는 이런 게 보여서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냥 막 수업 듣고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한데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내 목표의식을 좀 분명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연고대라는 타이틀이 필요해서 나머지는 다 꾸며내. 장담컨대 2차에서는 걸러질 겁니다. 2차에서 걸러지는 친구들 아마 그런 친구들일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연대 경영, 뭐 고대 경영, 뭐 연대 무슨 학과, 고대 무슨 학과에 가면 그걸 스태핑 스톤 삼아서 나는 뭐가 되고 싶은데 왜 나에게 투자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등록금은 학교에 내는 거지만 이제 교수님들이 그 한정된 슬롯을 왜 나한테 줘야 되냐고 그걸 정말 설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목표의식이 근본적으로 뭔지를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이제 막 동근이나 방금 동근이, 윤수 막 이런 친구들이 아직 입시를 하고 있을 때도 제가 막 합격자로 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늘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 간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간절하지 말라. 이 결과가 너에게 합격을 줄지 불합격을 줄지 이 편입학에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간절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왜냐면 연고대가 간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 되게 많았잖아요.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데이트하러 갈 수도 있었고 그냥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도 있었고 그냥 뭐 콘서트 보러 갈 수도 있었고 그냥 집에서 누워있을 수도 있었고 유튜브 봐도 되고 아무거나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고 딱 단순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 동안 큰 고생이 예상된다는 걸 알고도 이 자리에 오기로 한 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고 기왕 시간 투자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이 입시 결과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락행인지 천국행인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인식을 분명히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어야 편입이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인식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안 돼서 인생이 날아갈 것 같으면 애초에 편입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삶의 중심이 안 잡혀 있잖아요. 내가 뭘 하면서 살 건지 내가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의 자신감이 있어야 그 너머의 꿈들도 원대하게 꾸고 그 너머의 이야기들도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는데 나는 대학교 네임밸류가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사람이 과연 갑자기 면접에 가서 내 자소서에서 갑자기 진짜 멋진 사람처럼 비춰줄 수 있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삶의 중심을 멀쩡하게 잡는 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의 시작은 편입의 결과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내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옵션일 뿐이다. 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진짜 많은 걸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향쌤이 이거 다 잘못됐어라고 이렇게 빗금 막 긋잖아요? 그럼 그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죠. 그래, 이렇게 빗금이 많아야 이제 발전을 하지.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 갈린다고 하면 아직도 빗금이 13개야. 아직도 빗금이 9개야. 어떡하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 진짜 인생 미serable 하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고 마지막엔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나머지는 다 Q&A로 갈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편입을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편입생이라는 사실을 좀 당당해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아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편입생이라서 편견을 가지고 있냐, 그거를 의식해라 마라와는 다른 문제예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는 걸 의식하는 것과 별개고 내 스스로가 편입생이라는 걸 당당하게 내 스토리로 활용할 수 있냐의 질문입니다. 왜? 나중에 저도 학생 때는 사실 잘 몰랐지만 저도 막 잡서칭하고 막 인터뷰를 진짜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인터뷰 한 50몇 개씩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유일하게 붙여준 곳이 구글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편입은 약간 학생 때는 사실 편입이라는 스토리가 나한테 더 유리하게 만들어줄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잡서칭을 많이 하고 커리어 서칭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면접을 볼 때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레주메 이런 걸 쓸 때 이제 면접에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외로 토크 소재를 찾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이력서에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똑같은 걸 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 너머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묻는 게 더 핵심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제가 외국계 커리어 멘토링 같은 걸 가끔 하면, 저 멘토링 같은 걸 사실 잘 하진 않아요.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막 같은 학회 후배들이나 뭐 이런 친한 사람들이 이제 하면은 그냥 나 정답은 아니야 이렇게 전제로 하면서 맨날 해주는 얘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질문에 대한 준비를 해라.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Walk me down through your resume 라는 질문이에요. 이력서 받긴 받았는데 모르겠고 이력서를 네가 나를 walkthrough를 해줘. 시간은 1분 줄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 1분 동안 나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대기업 면접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누구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게 사실 외국계 면접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너머의 여러분들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외국계 면접이라고 많이 느꼈거든요. 나를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인데, 문제가 이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커리어를 서칭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 제가 정말 아직도 믿기지 않는 건, 저는 지금 2년 채웠지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조직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정직하게 바빠지는 구조예요. 제가 주에 한 70시간? 70 몇 시간 정도 일하거든요. 저희 기준 시간이 주 40시간이잖아요. 제가 한 70시간쯤 일해요. 저희 팀장님이 정말 과장 안 보태고 한 80, 85시간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일과 삶의 경계가 많이 무너지는 곳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진짜 많이 업무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저 같은 주니어들 뽑겠다고 막 인터뷰 레sume 읽고 막 이러실 거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내가 그 사람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차피 팀장들 대부분 네가 서울대를 나왔든 연대를 나왔든 고대를 나왔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 그게 뭐가 중요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게 뭘 말해줘? 경영학과야. 그럼 경영을 잘해?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학사가 제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모아두면은 박사가 제일 겸손하고 학사들이 자기 제일 뭐 아는 것처럼 나댄다고. 팩트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든 시니어들은 그 자체로서 어떠한 의미 부여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너가 이런 활동을 했다고 써있는데 그게 너의 인생에 미친 영향이 뭔데? 이걸 왜 했고, 너는 그 상황, 그러면서 어떻게 바뀐 사람이고, 뭐가 중요한 사람이고, 너는 왜 우리 팀에 들어오면 너 플러스가 될 사람인지. 결국 제가 적어도 느끼는 인터뷰의 핵심은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팀원이 되면 당신이 기뻐할 사람입니다 라는 걸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하이어링 매니저가 내 팀에 조인할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해요 는 셀링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의 팀에 들어가면 당신은 나를 믿고 의지할 거고, 내가 팀 분위기를 더 잘 만들어줄 거고, 열심히 할 거고, 나를 보면은 되게 만족스러울 거고, 나를 보면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 거고,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돌아가면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여러분들이 편입을 하고 나면 연대, 고대 막 이런 것들을 막 셀링을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나는 연대를 졸업했지만 저는 사실은 편입생입니다. 제가 굳이 편입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푸는 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푸는데 훨씬 용이할 거라는 생각이고, 실제로 저는 모든 면접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단 한 명도 그 얘기를 듣고 편입생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pay attention 할 수 있는 attention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 바쁜 사람들이 여러분들 면접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99가지이기 때문에 100 중에 나는 1밖에 어차피 여기 할애를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레sume 아무리 화려하고 포트폴리오를 냈어도 그걸 다 읽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의 그냥 스토리를 듣고 이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인가만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가 결과적으로 성취한 것들만 막 레이아웃을 하는 사람과, 내가 편입을 통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간 사람이라는 내 개인적인 스토리가 녹아져 있는 사람과 누가 더 과연 매력적일 거냐라고 생각하면 전 무조건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입 자체가 커리어를 가져가는 데에서 무조건 더 유리하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닐 거예요. 본투비 지니어스들도 있고, 굳이 편입이라는 과정 안 거쳐도 되죠. 안 거칠 수 있으면 안 거치면 좋죠. 근데 모든 스토리는 결국 다 내가 풀기 나름이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정에 집중한 스토리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훌륭한 스토리가 되어줄게 여러분들의 편입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그냥 그것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고대 자체가 아무것도 바꿔주지 못한 이유는 연고대 자체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되는 건 이 도전을 왜 했고, 어떻게 하였으며, 뭘 바라면서 했고, 이루고 났을 때 이걸 스태핑 스톤을 삼아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가 명확할 때, 그게 곧 스토리가 돼서 인턴 인터뷰에서도 말하고, 정규직 인터뷰에서도 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발전하는 거지. 절대 결과물이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자아내거나 그 자체로서 여러분들의 인정을 주진 않는다. 부모님 빼면. 제 생각엔.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까지는 오케이. 그렇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렇진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공부 방법은 선배님들이 전수해 주신 방법을 토대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 수개월의 과정을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임하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나라는 사람의 스토리에 편입이 어떤 역할을 하는 스토리가 되었으면 좋겠냐를 늘 마음 한켠에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책상머리에 앉아있다고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이게 나한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고,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거랑 상관없이 내 인생은 성공적일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나는 어떤 꿈을 이룰 거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태도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Q&A로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